오늘은 상담하실 때 저한테 맞는 사이즈의 보형물은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멘토 보형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폭과 높이나 보형물의 정확한 볼륨은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보형물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맞는 보형물의 사이즈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가슴의 폭, 높이, 그 다음에 가능한 가슴의 폭.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가슴의 폭이라는 것은 최대치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가능한 내의 수술 후 폭을 말합니다. 현재 가슴 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흉골이 가운데 패여 있는 정중앙 부분부터 양쪽 유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양쪽 유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고요. 유두부터 밑선까지 최대한 늘렸을 때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피부의 두께와 밑선에서의 가슴 둘레를 확인하고 수치를 수치 재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자, 각각의 수치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 보형물의 사이즈를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원하시는 가슴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가슴 둘레와 여러 가지 사이즈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60 안팎의 볼륨이 한 컵 사이즈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두 컵을 키우고 싶으면 300에서 350 사이즈 정도의 보형물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에서 D로 하고 싶으면 최소한 300 이상의 보형물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A컵도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컵만 키우고 싶어요. 한 컵 반 정도 키우고 싶어요. 두 컵 이상 키우고 싶어요. 최대치로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잰 수치들을 기본으로 보형물의 볼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무스 보형물은 충진율, 이 코이시브겔이 90에서 93% 정도 차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엑스트라 보형물은 100% 코이시브겔을 충진한 보형물입니다. 그러면 90% 초반대 코이시브겔이 들어가 있는 보형물과 100%가 들어가 있는 보형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당연히 볼륨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보형물이 당연히 아래쪽으로 눌리기 때문에 100% 충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형물이 좀 접히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형물이 접힌 게 조금 오래돼서 잘 펴지지 않는 경우에는 리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보형물이 접힌 모양이 겉에서 좀 티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엑스트라 보형물이 나왔고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럼 다시 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 게 현재 가슴 폭을 기준으로 보형물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슴 폭은 보형물이 들어가기 전 지금 내 가슴의 폭이기 때문에 보형물의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내 가슴에서 넣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보형물 폭은 몇 센티미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팔을 붙인 상태에서 현재 정중앙선에서 1.5cm 떨어진 지점부터 최대 폭까지를 재고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13cm다. 그럼 나는 13cm 보형물을 넣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형물 위에 있는 양쪽 피부의 두께가 포함된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잰 수치에서 양쪽 피부 두께를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1.5에서 12 정도의 보형물을 넣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보형물의 높이에 따라서 폭이 같더라도 보형물의 볼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간 보형물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5와 12cm의 폭이 있는 보형물은 이와 같은 보형물의 볼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볼륨 변화를 원하신다면 보형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의 볼륨 변화를 원하신다면 같은 폭에서 보형물의 높이가 더 낮은 보형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형물을 높고 많은 볼륨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의 탄력이 너무 좋아서 가슴 피부가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높이의 보형물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치를 재고 직접 상담을 해야 보다 정확한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가슴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